네, 안녕하세요. 미니아남 미남TV 오정훈 GM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량을 출고할 때 고객님들한테 출고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다른 딜러분들한테 전달받으시지 못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저도 출고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니쿠퍼를 출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나 아니면 지금 미니쿠퍼를 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출고할 때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요 5도어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알고 있는 기능들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자, 먼저 이렇게 미니쿠퍼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요 스마트 키가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 키 안에 이제 있는 기능들, 여기 누르시면은 문이 잠기고 문이 열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근데 이 스마트 키 안에서도 열려있는, 잠겨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버튼을 꾹 한 5초 정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창문도 열리고 썬루프도 열리고 사이드미러도 열리게 됩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창문 열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개방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이렇게 완전 개방이 썬루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문을 잠글 때 문을 잠그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자, 사이드 미러랑 창문이 같이 접히고, 그 다음에 썬루프까지 한 번 더 여기서 또 눌러 주시면 썬루프까지 닫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차키에 감춰진 기능이고, 자, 5도어 같은 경우는 하이트림부터 이런 컴포트 액세스라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컴포트 액세스 버튼도 꾹 눌러주게 되면 같이 아까 차키를 눌러주신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액세스가 5도어 하이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키가 주머니나 가방에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어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개방이 됩니다. 요거는 전혀 트렁크가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여기서 문을 잠글게요. 잠근 상태로 스마트 키를 이쪽에 두고 문을 열어주시면 안 열립니다. 요것도 하나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키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제 문 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쉽게 아시겠지만 문을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을, 사이드 미러를 잠갔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이 버튼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이 왼쪽 사이드 미러를 요 상하좌우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버튼에도 한 가지 숨겨진 꿀팁이 있는데, 이 버튼을 왼쪽으로 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바닥을 보게 됩니다. 바닥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후방 주차할 때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쪽 사이드 미러 버튼을 오른쪽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갑자기 바닥을 본다, 그런 경우엔 당황하지 않고 이 버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다시피 파워 윈도우, 운전석 쪽 창문, 조수석 쪽 창문, 이건 뒷자리 창문이고, 뒤쪽에 이제 아이들이 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뒷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창문 작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는데,
그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기본 버튼인데, 여기서 내 미니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평소에 주행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근데 다시 눌러 주시면 이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밝기, 높이, 회전 이렇게 총 3가지 항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 주신 후에 아래로 위로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해서 내가 시야에 맞다 하는 경우에 이 정도 높이에서 다시 한번 여기 요 조그 다이얼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으로 넘어오면, 계기판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속도계가 크게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이쪽에는 이제 기름 게이지,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인데, 요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요게 현재 기름으로,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키로수입니다. 자, 이 차는 지금 1326km를 주행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 평균 연비는 리터당 킬로미터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위 조정을 먼저 해볼게요. 똑같이 이쪽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그대로 시스템 설정 화면에서 단위를 들어가시면 연료 소비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킬로미터 퍼 리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9.6km 퍼 리터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깜빡이 버튼인데, 위로 하면 오른쪽, 아래로 하면 왼쪽,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 주시면 상향등이 점등이 되고, 여기 BC 버튼 있죠. 이 BC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요 9.6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BC 버튼을 누를게요.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 냉각수 온도라든지 현재 평균 주행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걸로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주행 중에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눌러보자면 지금 정차 중이기 때문에 눌러볼게요. 자, 정속 주행장치 활성화할 수 없음이라고 뜨네요. 자, 주행 중에 만약에 누르게 되면 정속 주행장치 활성화됨이라고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목표 키로수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눌러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80km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계기판 표시가 80km로 그냥 정속으로 쭉 주행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유지되는 스마트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에는 발을 올려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주의해 주시고, 이 기능은 항상 신경 써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 요 리미트 버튼을 잘못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리미트 버튼은 내가 일정 제한 속도 이상 차량이 키로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설정을 하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충분히 캔슬을 통해서 이제 해제해 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캔슬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통화 음성인식 기능이고요. 핸드폰을 블루투스나 아니면 아이폰 쓰시는 경우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이 통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편하게 통화를 받고 끊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라디오, 이제 볼륨 조절 혹은 내비게이션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고, 위아래 버튼은 뭐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주파수를 위아래로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멜론 이런 음악 재생을 했을 때 이제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제 넘겨주는 버튼이고, 여기 이제 와이퍼 버튼이 있네요.
와이퍼 버튼은 여기 끝에 동일하게 여기 끝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오토에 똑같이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알아서 빠르게 와이퍼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 비가 안 오면 이제 안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와이퍼가 움직이진 않고, 만약에 오토로 놓지 않고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다 라는 경우에 이 와이퍼를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이퍼를 끄고, 여기 보시면은 오프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오프는 지금 이 리어 뒷유리 와이퍼를 작동하는 부분이고, 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뒷유리 와이퍼를 여기 보시면 온으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프에서 이 반대로 온으로 말고 이 위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뒷유리 워셔액이 이렇게 분사가 되게 됩니다. 네, 와이퍼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처음에 세팅된 값은 보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세팅이 되어 있고, 요거는 항상 주의하실 때 주행 중에는 절대 만지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주행 중일 때 만지다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통 여기 내 미니에서 많이 이제 시스템 설정이나 차량 설정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지실 거는 연비를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건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나만의 미니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님들 편하게 나만의 미니로 좀 꾸며보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머전시 콜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정말 위급 상황에서 내 차가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찾아주실 거는 이제 해당 딜러가 될 수 있지만, 딜러와 컨택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서 뭐 긴급 출동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는 기능이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왼쪽 등, 그리고 전체 등,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오른쪽 등입니다. 가운데 버튼은 이제 선루프 버튼인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선루프는 이제 이 막 자체는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선루프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잠깐 살짝 뒤쪽으로만 유격이 생기게 되고, 한 번 더 눌러 주시게 되면 완전 개방이 됩니다. 자, 열고 닫는 거는 밀고 당겨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실 때 약간 더블 클릭하는 느낌으로 두 번 눌러 주시면 완전히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닫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선루프 말고 그 옆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발 쪽에 풋등, 지금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죠? 풋등, 그리고 손잡이 안쪽 등 요렇게, 그리고 여기 컵홀더 안쪽의 등까지, 단색 콕은 이제 여러가지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놔두고 한 번씩 클릭해주면 단색으로 그냥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쭉 한 10초 정도 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셨죠? 두 번 깜빡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깜빡일 때까지 밀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실시간으로 계속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내 입맛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래 에어컨 버튼입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놓으시면 이제 완전히 꺼지게 되고, 1단, 2단, 3단 그래서 풍량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운전석 온도 따로, 조수석 온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 말고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면 바람 나오는 방향을 세 방향으로 편하게 맞출 수 있고, 위에 오토를 눌러주게 되면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상관없이 설정 온도로 바람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요거는 운전석 열선 3단으로 조정이 되고, 요거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실내 공기 순환 버튼이고 에어컨 버튼, 그리고 맥스는 내 설정 온도로 바람을 최대로 끝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조수석 열선, 요게 이제 오토스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평소엔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신호 대기를 하거나 정차를 했을 때 브레이크를 좀 밟아 주시게 되면 이제 차량의 시동이 꺼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시동이 걸려서 출발을 하는데,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굳이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습 정체 구간에서 내가 정차할 때마다 시동이 꺼지면 좀 많이 이질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이렇게 한번 내려주시면 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오토스탑이라는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시동이 중간에 꺼지지 않고 계속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트랙션 컨트롤, 혹은 우리나라 말로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 해제가 됩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트랙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고, 여기 보시면 요 기능, 요 이제 주황색 등이 보이죠. 요게 꺼져 있는 상태면 차체 자세 제어를 해주는 기능을 다 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끌 때는 흔히들 말하는 서킷이나 경주용 트랙을 가는 경우에 그럴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아마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션 컨트롤은 항상 켜진 상태로 주행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스포츠 모드랑 그린 모드는 이렇게 보시면 올려주시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고, 한 칸 내려주시면 미드 모드, 한 칸 내려주시면 이렇게 그린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드로 편하게 주행을 하면 되고, 자, 기어봉 활용법 자체는 BMW랑 좀 비슷합니다. 파킹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파킹을 눌러주시면 되고, 드라이브를 놓을 때는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서 드라이브로 가면 이제 뒤로 가게 되고, 다시 눌러서 올려주면 한 칸 올리면 중립, 한 칸 올리면 후진, 다시 파킹. 자, 파킹에서 바로 후진으로 가려면 눌러서 바로 올려주시면 후진으로 가게 되겠죠. 자, 다시 파킹. 기어봉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충분히 바로 10분 안에 적응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조그 다이얼 기능은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터치 스크린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얼 버튼 모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행을 하시다가 이 가운데 화면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이얼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아이폰 맥스나 갤럭시 노트 같은 좀 큰 핸드폰은 아마 충전이 안 될 거고, 일반적인 갤럭시 핸드폰이나 아이폰 좀 작은 것들은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외에도 뭐 블랙박스 연결이라든지 하이패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출고할 때 고객님들을 다 도와드리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다가도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타고 있는 미니쿠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 제 번호가 있죠. 이쪽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혹시 모르게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출고할 때 제가 해드리는 기본적인 설명은 이쯤으로 마치고, 앞으로는 더 유익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아남 미남TV 오정훈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